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국인 손님을 모시고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님은 타시켄트 세종학당 교장 선생님이신 허생행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세종학당을 알릴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 번만 연락드렸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제가 되게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정말 전화 주셔서 기꺼이 그래서 저도 응하고 싶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우선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1992년 3월 8일 아침에 이곳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시켄트 1세종학당 학당장 허선행입니다. 예, 30년이나 됐네요. 예, 정말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애교 수립한 지가 92년부터 30년인데 네네. 저도 수립하자마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 지금 이제 학당을 운영하시잖아요. 예. 왜 세종학당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사실은 세종이라는 단어는요,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네 번째 국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워낙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종이라는 말보다도 세종대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름을 따서 세종학당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오신 지 30년 됐는데 세종왕 학당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 학당은 역사가 아주 긴데요. 예. 1991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광주 전남 사람들이 처음에 이곳에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타시켄트 광주 한글학교라는 이름으로 한글학교를 세워줬어요. 그러다가 1995년도에 사업가 한 분이 광주라는 말보다도 세종이라는 말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타시켄트 세종 한글학교로 이름을 바꿨고요. 2011년도에 대한민국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타시켄트 세종학당으로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학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타시켄트 세종학당의 기능은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양국 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나라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학당 같은 경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설날과 추석이 있잖아요. 한국의 명절. 그때는 우리 이제 전통 놀이도 체험할 수 있고 한복 체험도 할 수 있고 설날이나 이제 추석 때 먹는 음식도 직접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는 전통 문화를 이렇게 학생들이 보여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매월 또 한식 요리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한식을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식 요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한국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전에는 학생들 전체 모여가지고 한식 체험도 하고 오후에는 이제 극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한국 영화도 상영을 하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K-팝 경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9일 날은요, 이제 아시다시피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백일장 대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먹는 김치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김치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문화, 역사까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학당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다른 질문이 있는데 요즘 타시켄트에서 학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은 그런데 다른 학교나
교육원 아니면은 학원보다 이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 이제 정말 요즘 보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지면서 학원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학원들과 우리 세종학당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물론 똑같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단지 우리는 한국어라는 지식만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꿈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 한류, 케이팝이 좋아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기 문화도 이렇게 수업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을 가려면 유학을 가든 취직을 하러 가든 어찌됐든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학당에서 어떤 일정 기간에 한국어 수업을 받으면 그 수료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수료증을 가지고 이제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시 접수에 우리 수료증이 들어가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아까 우리 세종학당은 제1학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제 세종학당은 전 세계에 275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 기관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 세종학당이 생기면 모스크바 세종학당, 파리에 생기면 파리 세종학당. 근데 이곳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세종학당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시켄트 세종학당으로 이름이 되었었는데 타시켄트에 하나가 더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당이 되고 두 번째로 생긴 학당이 2학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시켄트 1세종학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즘 타시켄트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방에도 설립됐나요? 이제 사실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신남방 정책이 있고 신북방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북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하나나 두 개가 있는데 작년에 이곳은 5개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5개면 많은 숫자네요. 아주 많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려고 세종학당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지금까지는 많이 올라오셨는데 이제는 지방에서 안 올라오시고 그 지역에서 세종학당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셔도 지금 됩니다. 네, 세종학당 무상입니까? 아니면 교육료가 따로 있나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100%를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학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할 수 있어요? 저희 학당은요, 1년에 3학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3개월씩이고 총 8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당에서 8학년까지 마치려면 한 2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2년 6개월 그렇죠.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어만 가르치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관광 프로그램도 생겼더라고요. 그것 대해서도 조금 정보를 주시면.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지금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이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기업인도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또 이곳에서 한국으로 또 이렇게 일하러 가는 근로자도 많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유학생 분포도 3위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국 관광객이 지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거기에 또 맞는 우즈베키스탄을 왔는데 한국어로 관광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이 나라 우즈베키스탄 관광 가이드 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1년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씩 3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가이드 협회에서도 아주 좋아하고 있고 또 참가하는 수강생들도 정말 그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지금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관광과정 학생들은 교실에서만 수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 나가서도 뭐 실습식으로 습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저희 학당은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2개월은 이론을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이론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은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마르칸트까지는 가지 못했고 타시켄트 네. 시내 하루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침간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오는 침간산하고 이런 농촌 지역을 또 하루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틀간을 이렇게 실습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여러 가지 과정을 하다 보면 한국어도 문화 수업도 있고 또 이제 관광 수업도 있고 교사, 강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뽑으십니까? 네, 정말 제가 이렇게 그 학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첫째는 물론 교실 학습 환경이 좋아야 되고 예. 두 번째는 학생들이 배우는 책이고 예. 세 번째는 교사인데 실력 있는 교사가 있어야만이 또 실력 있는 학생들이 배출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예. 우리 학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당에서 만약에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조건은 첫째는 일단 언어 전공자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전공했거나 한국어를 전공했거나 이런 예. 언어 전공자로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기관에서 뭐 시콜라라든가 학교라든가 대학에서 1년 정도의 가르친 요 경험자면 저희 학당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세계언어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 세종학당에서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1학년, 그렇죠. 2학년 중에 이번에 우리 한국어 학과를 입학한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학생들을 만나서 한국말로 소통을 해봤는데 보니까 발음이 아주 완벽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배웠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종학당에서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도 세종학당 학생들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실 이제 저희 세종학당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애절 바른 학생.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학당을 찾아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취미로 배우던 뭐 어떤 목적으로 왔던 한국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응원하는 게 세종학당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믿고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주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에게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한국어를 통한 꿈을 이렇게 줬을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지 않느냐. 그래서 네. 서로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다 합니다. 네, 그렇지요. 학생들은 꿈이 있어야 노력을 할 거고 열망이 그렇죠. 생기고 그렇죠. 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현지인들입니까?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종학당의 기능이 이제 한국어, 한국문화보급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원을 파견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어 네. 교원 전문가가 파견이 되고 네. 저희 학당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예. 또 현지 교사가 8명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식 요리 강사가 1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나라 이제 국민 청소년들을 보면 네. 이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청소년,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또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우즈베크어로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이렇게 나눠져서 총 13명이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또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네. 이제 과정을 우리가 설명했고 네. 수업 시간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아침에 다른 학교 갈 거 아닙니까? 네. 시간도
저희 학당은 그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 네, 집에 있는 보통 학생들이죠. 이제 시간이 오전에 있는, 그리고 오후 4시, 보통 고등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2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후 네. 4시.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6시에 이제 보통 일이 끝나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7시에 이렇게 수업이 있고요. 이제는 주중에는 또 이제 배울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올 4월부터는 주말에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한국어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이제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코로나라는 유행병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세종학당은 그 유행병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수업을? 사실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세종학당 재단에서 온라인 그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많이 지원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처음 그 비대면 수업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도 사실 다 대면 수업을 원하거든요. 오프라인 네. 수업을. 그래서 첫 학기를 아예 저는 그 무료로 네. 전 학생들에게 무료로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한번 들어보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적응을 시켰는데 재작년부터 재작년 1년 그리고 작년 3월까지는 사실 정말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는데 물론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떤 결과가 많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너무나 학생들끼리도 보고 싶고 그래서 작년 4월부터는 사실 이제 전체를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네. 그 아까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이드 협회랑 네. 거래한다고 얘기하셨고 또 다른 기관들과도 거래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여기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그 애국어에 대해서 애국어를 좀 잘 배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점수가 이렇게 가산점이 있다는 그런 말도 들었고요. 또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엠베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한국어를 좀 보급시키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8월까지인가 6개월 정도를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직접 우리가 출강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가르쳐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앞으로 타슈켄트 세종학당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넓히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까? 저희는 그 세종학당의 기능이 물론 한국어,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거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 나라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꿈을 넓혀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 꿈은 더 큰 데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는 그 유학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 그리고 취직을 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에게는 또 취직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세종학당이 여기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과정을 많이 이야기했고 선생님들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 나이가 몇 살부터 있어야 몇 살부터 가능합니까? 저희 그 세종학당은 1년에 3학기제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1월 달 1학기가 시작되고 3개월 후에 4월 달에 2학기 그리고 방학이 있기 때문에 9월에 3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연령을 그 청소년 15세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상 이렇게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또 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학습, 그 한국어 내용도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당 15세 이상 이렇게 네. 우즈베키스탄 국민이면 누구나 문을 두드리고 와서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아까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네.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마치면 자격증이나 졸업증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학당은 매 학기마다 수료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2학년까지 마치면 한국에 갈 수 있는, 일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수료증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단계까지 마치면 토픽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국의 웬만한 4년제 대학에 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수료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나 한국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 또는 다른 내용으로 한국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학당 수료증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네요, 사실은. 제가 많이 이걸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서 사실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렇게 비자 담당 영사께서도 저희 학당을 나왔는지 아니면 일반 학원을 나왔는데 이걸 구별해서 저희 학당을 나온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비자 접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세종학당이랑 관계없는 질문인데 이번에 오셨는지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어땠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처음 들어오실 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사실 제가 92년 3월 8일 날 정말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비가 왔습니다. 여성의 날은 항상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물론 기후 변화가 많이 돼서 이제 비 안 오고 그랬는데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계속 비가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물론 좀 정적인 측면, 사람의 정도 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국에 자주 가시는 편이십니까? 1년에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가고 있는데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3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사실은 2번, 3번 정도면 자주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가실 때마다 제 생각은 교장 선생님은 한국 가시면 약간 외국인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제대로 보셨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가도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92년 2월 23일 날 졸업하고 곧바로 일이 왔기 때문에 28년은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했고 30년을 저는 여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끔 나가면 정말 애국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제 자신이 막 어색한데 여기에 딱 오는 순간 한국에 갔다가 너무나 고향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정말 태어난 고향처럼 요즘은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이야기 나오는 김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결과도 나왔는데 한국인들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한 모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새로운 지도자가 만들어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이제 한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에 1년에 2-3번만 간다고 하셨고 한국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992년 3월 7일 날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올 때는 제가 영어도 잘 못했고 러시아어는 전혀 못했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제가 결심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고생해서 비행기를 탔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한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여기에 도착을 했고요. 그 꿈이 2007년도 전 세계 애교 통상부였습니다. 그때 애교부였는데, 애교 통상부라고 불렀는데, 통상부 3,500개의 한글 학교 총괄 평가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우리 세종 한글 학교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 포장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표창, 박근혜 대통령의 표창,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인 국민 훈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분의 대통령한테 훈포장 표창을 다 받았는데 그러한 제가 이렇게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것도 있지만 25년 동안 저를 뒷바라지 해주면서 묵묵히 저를 도와 응원해줬던 분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 나라 국민입니다. 아, 현지인이에요? 네, 그래 이 나라 국민이고 저하고 결혼해서 산 지는 25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 와이프는 물론 한국어를 또 전공을 했고요. 니자미 사범대에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학당에서 요리 강사, 한식 요리 강사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응원해주고 항상 정말 보이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집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 학교면 정말 제가 좋은데.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인데 네. 이렇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고 또 제 인생의 절반을 또 이곳에서 얻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즈베키스탄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고 고향 이상 태어난 고향이죠, 고향. 30년 됐으면은 고향이 된 거죠. 예. 교장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외국어 채널에서 여러 가지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초대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 또 불러주시더라도 가장 멋진 세종학당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한국어를 통한 꿈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또 이제 세종학당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30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다음에 다른 분을 모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salomu alaykum, xorijiy tillarni o'rgatishga ixtisoslashgan. Hola, buenas tardes. Simplemente para disfrutar de la gran variedad. Hallo Leute, das ist Philipp Kini und heute möchte ich... I love it so much that I like to learn a new language every 2 years. Bonjour à tous, bienvenue à tous pour parler cette fois-ci. Всем привет! Я вам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как я выучил английский и что я для этого делаю.